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요, MBTI와 타로카드의 상징, 타로카드의 상징과 MBTI 성격 유형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사제와 ISTJ입니다. ISTJ는 청렴한 논리주의자,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형, 관리자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구 중에도 25%로 가장 많은 유형이죠. 그래서 우리 타로카드에서도요, 여사제뿐만 아니라 정의도 ISTJ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ISTJ는 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실을 중시하며 객관적이다, 체계적인 성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그냥 단어만 쭉 연결한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 MBTI를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조금 당혹스러워지는 게 비슷비슷한 문장으로 쭉 너무 많이 길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사실은 상담을 하실 때 큰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상담은 직관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럼 직관력을 키우는 방법은 모든 것을 좀 단어로 정리하는, 예, 그래서 그 단어의 어떤 이미지, 단어의 어떤 상징성, 이제 이거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향형은 내향형대로 장점 단점, 감각형은 감각형대로 장점 단점을 분리해내는, 예, 그렇게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거를 딱 이해를 해 놓으면 실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실 때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ISTJ 좀 볼게요. ISTJ에서 I는 내향형을 뜻하죠. 그죠? 이 내향형은 장점은 평소에 조용하다. 맞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듯한 행동. 왜냐하면 이 형이 먼저 자기가 막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 형은 뭐든지 가면은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뭐 내가 주인공이야, 막 이런 생각으로 먼저 막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I 형은 먼저 좀 들어줘요. 얘기를. 그런데 실제로는 나중에 지나면은 이 형은 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결정을 약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데, I형은 의외로 처음에는 들어주는 것 같다가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자기 생각만 한다. 그리고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고집이 좀 세다. I형이 E형보다 더 고집이 셉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에는요, 감각형은요, 장점은 뭐예요? 사소한 걸 잘 기억하죠. 그죠? 그리고 꼼꼼하고 성실합니다. 왜냐면 현장에 보이는 것, 지금 처리해야 될 것들 중심으로 하니까 꼼꼼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점은 뭘까요? 이해력이 부족하고 상상력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전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지금 상황, 요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그것을 해결해내는 창조력, 그 다음에 결단력, 이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형이기 때문에 감각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쪼잔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그릇이 작을 수는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S형이 N형에 비해서 돈을 못 버냐? 아니죠. 뭐 직관형이라고 해서 뭐 다 크게 해가지고 다 성공하나요? 예, 그 실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그러면 N형이 부자고 S형이 가난한 건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실제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ISTJ인데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사고형 좀 볼게요. 사고형은 어땠죠? ISTJ 가봅시다. 사고형. 자, 사고형은 장점이 분석, 객관적, 이성적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렇다면 단점은요? 그와 반대되는 느낌은 뭐예요? 차갑죠, 냉소적이죠, 그리고 회의적이겠죠. 그죠?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회의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형의 특징은 그렇죠. 그래서 장점은 분석적, 객관적, 이성적이다. 단점은 차갑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다. 그러면요, 판단형은요. 판단형은 어때요? 장점은 체계적이다. 질서와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준비가 철저하다. 판단형은 그래요. 체계적이고 질서, 그다음에 목표 지향적, 준비, 철저. 그러나 단점은 어때요? 판단형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예, 게으른 게 아니라 게으른 건 오히려 인식형이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몰아치죠. 근데 판단형은 부지런하지만 일을 배우는데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왜? 계획해야 되고 순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획에서 벗어나면 멘붕 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딱딱하고 건조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판단형은요. 네. 저도 판단형인데 놀러 가서 가까운 지인하고 대판 싸우고 인연 끊었어요. 아침에 술을 먹든 밥을 먹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을 하는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식형이었나 봐요. 네, 안 일어나요. 깨워도. 네, 1시간을 넘게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을 기다리느냐고 일행 한 20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크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은 상처받아서 저랑 인연을 끊었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좀 젊었을 때 했으면 그때도 알았을 텐데 저 인간이 P형이구나. 그래서 좀 느리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 먹고 하면 다 처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좀 후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하면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STJ에 대해서 조금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점 단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장점이 많이 발휘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단점이 많이 발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상담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타로 카드 쪽으로 와 볼게요. 타로 카드에서요, 여사제는 어떻다고 했어요? 본인이 납득할 때까지 고민한다, 소심하고 지적이라고 노력한다, 맞죠? 그리고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성실하다, 예,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자, 볼게요. 여사제는 결국에 내향형입니다. 내면을 지향하죠. I 맞죠? 그리고 이 내적 갈등이 어떻게 생기냐면 현실에 있는 S가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아서 판단하죠. 사고하죠. 그죠? 사고하는 과정에서 곱씹고 합니다. 왜냐면 사실관계는, 그죠? 여러 가지 정반합의 원리들, 아니면 또 다양한 그 사람이 그것을 판단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곱씹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적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원래도 내면형이야. 원래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자극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이게 계속 안에서 돌리는 거죠. 마치 그 세탁기에서 탈수하듯이, 네, 계속 돌립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2형으로 가죠. 그래서 행동이 느리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했는데 현실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조금 느리고 준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멘붕에 빠지죠. 그래서 본인이 납득할 때까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이 계획한 데서 벗어나면 멘붕이 오는 그런 모습들이 ISTJ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물론 이 타로 카드의 상징인 여사제는 그 대칭 그리고 조화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른 것들, 그러니까 밤, 낮, 선, 악, 이것이 이렇게 대칭 이런 것들로 상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두 손, 두 발,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예, 조화도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상징은 실제로 ISTJ가 무엇인가 처리할 때 어떤 장점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조화롭게 처리하는, 그죠? 세상의 소금형,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처리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발휘될 때는 아마도, 그죠? ISTJ일 텐데 장점으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게 좀 단점으로 많이 부각이 돼서 나타날 때는 갈등, 그 다음에 어떤 부조화,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ISTJ라고 해서 무조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뭐 시키는 거 다 하고 뭐 소처럼 일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납득해야 되니까 납득해서 인정할 만하면 조화롭게, 조직 안에서도 조화롭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 남녀관계에서도, 친구관계에서도 분명히 조화롭게 해요. 근데 본인이 납득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갈등, 부조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TJ와 이렇게 타로카드의 어떤 연결성, 예, 그 다음에 어떤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안의 구조에서 MBTI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자꾸 이 타로 카드와 MBTI를 결합시키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둘 다 사실은 이제 칼융 선생한테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칼융 선생이 타로 카드의 상징으로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는 동시성 원리, 그 다음에 상징,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격 유형론 자체는 이 칼융 선생이 직접 만드신 이론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저의 지적 호기심이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러시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제 개인 카톡을 아시는 분이면 카톡으로라도 문의를 좀 주세요. 그러면 성실히 제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요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은요 정확하게 그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고민을 직관력 있게 한 번에 딱 볼 수 있고, 왜? 감정으로 읽으니까요. 그럼 상징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런데 상징은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긋날 때도 많아요. 물론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면 상징을 가지고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근데 트레이닝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뭔가 그 경험이 적다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조금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BTI 성격 유형을 좀 참고로 하시면 훨씬 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왜?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 행동 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잘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힐링하고 그리고 정말 큰 경험을 얻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안 좋아서 산을 중턱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심지어는 관절이 무리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담자의 어떤 상향, 내담자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야 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MBTI와 성격 유형은 MBTI와 타로 카드의 연결은 우리가 계속 함께 공부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상징으로 시작하는, 그죠? 상징을 읽어내면서 시작하는 상담이 결국에 나중에는 성격의 구조, 마음의 구조, 예, 성격 유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3번 여황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